우연히 TV에 나오는 조선시대 배경의 괴물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보게 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야 여러 매체를 통해 외계인이나 괴물, 귀신 같은 여러 미스테리한 영상을 접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어떤 미스테리한 일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여러 괴물, 괴생명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괴수출몰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태종 시기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1405년 의류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괴이한 물고기를 잡다. 큰 고기 6마리가 바다에서 조수를 타고 양천포로 들어왔다. 포 옆에 백성들이 잡으니 그 소리가 소가 우는 것 같았다. 비늘이 없고 색깔이 까맣고 입은 눈가에 있고 코는 목 위에 있었다. 현령이 아래였더니 그 고기를 가져다가 갑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문장들을 읽고 그 괴이한 물고기는 뭐였을까? 그 시기에는 알지 못했던 동물들을 이제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추측해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천포는 지금의 서울시 영등포구 가양동 일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서울에 위치한 곳에서 조수를 타고 물고기가 들어오는 곳은 아마 한강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늘이 없고 입은 눈가에 있으며 코는 목 위에 있다는 점을 추측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물에 사는 괴물, 이런 종류가 아닌 우리나라 토종고래인 상갱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갱이는 쇠물돼지 혹은 물아치라고 불리며 몸색은 회백색, 거운빛이고 비늘이 없으며 입이 눈가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점과 코가 목 위에 있다는 점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황해에 주로 서식하며 바닷물과 민물 두 곳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이 귀여운 녀석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30년 전 한강은 짠물이 계속해서 들어왔었고 일제시대에도 고래가 한강에 떠밀려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 이 정도면 태종 5년 괴어의 주인공은 어쩌다 흘러들어온 상갱이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중종 6년인 1511년 신민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정복이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명하여 몰아서 찾게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짐전은 들짐승이 들어갈 곳이 아니고 전날 밤에 묘원 소나무가 불타고 이날 밤 짐승의 궤변이 있었으니 며칠 동안 재변이 자주 보임은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문서전은 태조의 비 신의왕후 한씨를 모신 사당을 일컫는데 한 괴수가 궁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내 경호실에서 괴수를 쫓았으나 서쪽 담을 타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임금에게까지 보고되지 않고 넘어가게 됐는데 그냥 들짐승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중종에게 큰일이 벌어질지 몰랐을 겁니다. 이후 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간밤에 소라를 부는 병사 한 명이 가위에 눌려 기절하자 동료들이 놀라 치료를 청하며 궁궐은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다른 병사들이 괴수를 보았는데 기이한 짐승의 형체에 대해서는 삽살개같이 생겼고 크기는 망아지 같다고 하며 엄청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괴수가 출몰하자 궁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 괴수의 출현 소식을 임금이 듣게 됩니다. 이후에도 괴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와 귀신까지 나타났다는 소식이 보태지면서 궁의 소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계속 이어지자 중종은 세자와 자신의 거처를 옮기자고 했지만 영의정과 좌의정의 만류에 이를 그만두게 되죠. 이런 소란을 잠재우고자 유언비어와 괴수로 인한 공포를 수습해달라는 청을 임금에게 하였고 이에 관련된 상소문을 계속 올리게 됐는데 중종은 이에 대해 비납을 내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결국 대비전, 대전, 중궁전, 세자빈, 세자와 함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 소동으로 인한 이동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누가 봐도 이 소동으로 인해 거처를 옮기게 된 것인데 대비가 거처하는 침소에도 괴물이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있어 거처를 옮길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처를 옮긴 뒤에도
괴수는 계속 출몰하게 되고 궁궐을 지키던 금군마저 괴수에 놀라 소란을 떨 정도니 이 괴수는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한 뒤에도 이 괴수는 나타났었는데 인종이 죽은 다음 날인 1545년 7월 2일의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조선왕조실록에 괴수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종 집권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반영된 얘기란 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직접 목격했다기보다는 괴수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주를 이루고 확실하게 확인된 바가 없어 괴담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문헌이 영화 물개의 베이스가 된 이야기입니다. 물개에서의 괴수처럼 직접적인 상황은 없었지만 영화로 나온 만큼 우리에게 충분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소복이었습니다.